테마 함수 강의 시작할게요. 4번 보면 정의역이 0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값은 1부터 6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연수니까. 그리고 나서 fx가 정의되어 있는데 x가 짝수일 때는 위의 식에, 그 다음에 x가 홀수일 때는 아래 식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랑 4랑 6은 위의 식에다가, 그 다음에 1이랑 3이랑 5는 아래 식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충 몇 개만 보여주면 f1은 아래식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7 빼기 1은 6이니까 F1은 6, F2는 반대로 위의 식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7. 이번에도 역시 6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요런 겹치는 숫자들 거르고 걸러서 개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x값은 6개긴 한데 나오는 y값은 6개보다 좀 적겠죠. 그러면 4번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 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함수 a값의 범위인데,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쭉 증가하거나 혹은 쭉 감소하거나 요 두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얘는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기울기가 2라서 이미 증가하는 그래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쭉 증가하니까 요 a 값도 0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프가 애초에 0보다 클 때 요 상태로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0보다 작은 애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의 선만 그어봐도 y값 하나인데 x값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x가 0보다 작은 그래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기울기를 둘 다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두 가지를 다 정의를 해야 돼.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1번 얘가 쭉 증가할 때, 쭉 증가한다는 말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이 두 개에서 전부 다 이 두 가지에서 전부 다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8-a도 0보다 크고 2 플러스 a도 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a가 8보다 작다. 밑에서 나오는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서 따라서 이 두 개 범위 합치면, 저는 바로 하지만 헷갈리면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돼요. 합쳐서 적으면 a가 마이너스 2에서 8 사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9개가 있을 거고, 그럼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쭉 감소할 때는 그럼 8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고 b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는 a가 8보다 크다. 아래에서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근데 이게 수직선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만족시키는 a 값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9개가 끝으로 더 안 나와서 9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이번에도 또 1대1 함수 얘기인데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1대1 함수래요. 대신 정의역을 정해놨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정의역을 정해놨다는 거. 1대1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2차 함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2차 함수 특성상.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증가하는 부분만 잘라내라는 소리입니다.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부분만. 그래서 요거 그려보면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래서 얘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아시죠? 그래서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요 가운데가 x는 1일 때라고 할 수 있어요. y값은 딱히 찾을 필요 없는 게, 그래서 여기서 증가만 하고 여기서 감소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x 부분이 a보다 크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x가 1보다 클 때 증가만 하고 있죠.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1대1 함수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a값 자체가 1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22번 문제. 그래서 집합 x는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보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7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딱 하나만. 그 다음에 F1부터 F8까지 함수값을 전부 다 더한 게 42라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뭘 알 수 있냐면, 치역의 개수가 7개라는 건 만약에 1, 2, 3, 4, 5, 6, 7까지만 쓰고 8을 뺀다고 하면 요 7개인데 함수값은 8개니까 하나를 2번 더해주면 된다 소리예요. 하나를 2번 더해주는 거.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센스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요 전체 합을 알아두면 어떤 걸 빼야 할지 감이 좀 더 잘 잡혀서 그걸 먼저 봅시다. 그래서 1부터 8까지 다 더한 값은 이거 뭐 직접 다 더해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1이랑 8 더해서 9, 2랑 7 더해서 9, 9가 4개 있으니까 36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직접 더해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36인데 함수 값의 합은 42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42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이 지금 더 필요해요. 하나를 빼고 하나를 더 더할 건데, 그럼 이 중에 작은 값, 요 앞에 값들 하나를 빼고 뒤에 값 중에서 한 번 더 더하면 플러스 6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6을 만족시키게 하려면 앞에서 하나씩 뺄 건데, 만약에 내가 1을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플러스 6을 해주려면 뒤에 더하기 7을 해줘야겠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함수값이
1을 뺐으니까 2, 3, 4, 5, 6, 7, 7, 8 요렇게 쓰였을 때를 말을 해요. 요때도 다 합해서 42가 되긴 하겠죠. 플러스 6이 되게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앞에 2를 빼고 8을 한 번 더 더해줄 수 있겠죠. 요때는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1, 3, 4, 5, 6, 7, 8, 8 이렇게 함수값이 형성이 될 거예요. 다음에 3까지 뺄 수 있나 보면 3을 빼면 9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 9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9를 더해줄 수가 없어서 세 번째 경우는 안 되고 이 두 경우 중에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조건 다를 보질 않았죠. 원소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 보면 최대값이 8이에요. 최소값이 2예요. 그럼 두 값의 차가 6이다. 그래서 다를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를 만족을 시켜요. 두 번째 경우 보면 최소값은 1인데 최대값은 8이에요. 두 개 빼면 차가 7이죠. 그래서 얘는 다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경우를 찾은 게 첫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한번 보면 두 원소 A, B에 대하여 겹치는 값 n이 있다는 거에서 두 번 들어가는 값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때 7이 두 번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했던 것 같아요. 23번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 근데 이런 거는 직접 넣어봐야 돼. fx가 fx 플러스 12랑 같다 그랬고 f1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13 더하기 37 마이너스 25야. 그러면 이 값이랑 가까이 갈 수 있게 함수값을 계속 더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x자리에 1을 넣으면 f1은 f13이랑 같겠네요. 그 다음에 f13은 다시 한번 f25랑 같겠어요. f25는 f37이랑 또 같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함수값이 나오는 문제에 속해요. f13이랑 37이랑 25 다 나왔으니까 계산하실 수 있겠죠. 24번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어떡하겠어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2022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요식은 뭐 주어졌다고 보면 되고 나식에서 잘 봐야 되는 건 여기 그냥 x가 아니라 x는 1에서 3까지만 가능한 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1에서 3에서 fx만 주고 3부터는 이제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다 넣어가지고 최대한 x값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다고 하면 f 2022는 3 곱하기 f 3분의 2022랑 같겠죠. x자리에 3분의 2022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요 값을 다시 한번 줄여보려고 해요. 3분의 2022를. 그러면 f 3분의 2022는 3 곱하기 f 3의 제곱분의 2022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다시 위의 식에다 집어 넣어주면 3의 제곱 F3의 제곱 2022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얘를 다시 한번 줄여줄게요. 그러면 3의 제곱분의 2022는 3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2022가 될 거고, 얘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면 3의 세제곱 곱하기 F 3의 세제곱분의 202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보면 지금 제곱을 같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얘를 조금 일반화해서 적는다면 F 2022는 3의 n제곱 곱하기 F 3의 n제곱 분의 202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안에 들어오는 요 x값을 x가 1에서 3 사이일 때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n값을 집어넣어서. 요걸 하려면 3의 거듭제곱을 대충 알아야 되는데 3의 우리가 4제곱이 81 81분의 2022는 아직 1에서 3 사이엔 안 들어오죠. 3의 5제곱이 243 아직 243분의 2022도 1에서 3 사이에는 안 들어와요. 3의 6제곱이 729인데 729분의 2022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n자리에 6을 집어 넣어주면 문제는 다 푼게 됩니다. 그래서 3의 6제곱 곱하기 F 3의 6제곱분의 2022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살짝만 보여주면 3의 6제곱 곱하기 x자리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괄호 치는 거 절대 잊지 말고 2 마이너스 3의 6제곱분의 2022 마이너스 1 여기서 통분이나 막 여기서 통분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3의 6제곱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2 곱하기 3의 6제곱 마이너스 2022 마이너스 3의 6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3의 6제곱 729로 바꿔가지고 여기서부터 스스로 계산을 해봅시다. 다음에 25번 풀어볼게요. F0은 여기고 F10n 플러스 P는 Fn 플러스 P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단 뒤에 P는 9 이하의 음이 아닌 정수예요. 0부터 9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더 찾지 말고 그냥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보면 F12라고 했는데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n에다가 10 더하기 2라고 해서 n에다가 1을 넣고 p에다가 2를 넣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F1 더하기 2인데 우린 아직 F1을 모르기 때문에 F1을 또 구해보자면 F1은 n에다가 0을 넣고 p에다가 1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0 더하기 1이니까 F0은 문제에서 0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0 더하기 1이라서 F1은 1이 되겠죠. 그럼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여기
위에다 집어넣어주면 F12는 1 더하기 2니까 3이 될 거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리가 좀 많긴 한데, 그래서 니은도 보면 니은 F8 곱하기 123 먼저 구해봅시다. 얘도 뭐 트릭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 곱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면 984가 나오고, 자, 얘는 이제 n에다가 98, p에다가 4를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98 더하기 4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직 f98을 모르니까 한 번 더 f98을 구해주면 얘는 n자리에 9, p자리에 8을 넣은 거랑 같죠. 그래서 f9 더하기 8인데, f9 구하는 거 여기로 사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n자리에 0 넣고 p자리에 9 넣은 거랑 같죠. 그래서 f0 더하기 9라고 볼 수 있어서 그냥 9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9 더하기 8이니까 17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이고, 따라서 F98 더하기 4가 F984였으니까, 그러면 다시 위에 올라가면 17 더하기 4 하면 21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의 왼쪽은 해결이 됐고, F123은 F10 곱하기 12, 120에다가 3을 더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n에다가는 12, p에다가는 3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f12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래서 기억에서 f12 구했으니까 그러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8 곱하기 f123인데 얘는 8 곱하기 6이라서 48이고, 그러면 21이랑 48이니까 둘이 같지 않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까지는 봤으니까. 디귿을 봅시다. F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그럼 얘는 10으로 묶어주면, 아내를 10으로 묶으면 10A 플러스 B 플러스 C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n에다가 10A 플러스 B 넣고 P에다가 C를 넣었다고 봐도 되죠. 그럼 얘는 다시 써주면 F10A 플러스 B 플러스 FC 라는 소리고, F10A 플러스 B는 다시 쓰면 얘는 다시 보면은 n에다가 A, P에다가 B를 넣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FA 더하기 FB 더하기 FC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봤듯이 0에서 9 사이 애들은 여기다 다시 정리해주면 n에다가 0을 넣으면 FP는 F0 더하기 P니까
그냥 P예요.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FA는 A가 될 거고 FB는 B가 될 거고 FC는 C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위에 문제도 보면은 얘가 아까 F 984였는데 요 세 자릿수를 더하는 게 함수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9 더하기 8 더하기 4에서 21 됐던 거고 9 더하기 8 더하기 4에서 21 됐던 거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6이 됐던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F 100C 더하기 10B 더하기 A 얘도 결과적으로 C 더하기 B 더하기 A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가 같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번 R에서 R로의 1대1 대응인 것만을 골라라. 여기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1대1 함수는 쭉 증가만 하고 쭉 감소만 해도 돼요. 근데 1대1 대응이면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뭐 또 껴야 되냐면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이 공역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이 치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두 번째 치역이랑 공역까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쭉 증가하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선 실수 전체의 집합을 다 대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쭉 증가하는 애들 보면 일단 애초에 기억은 될 수 없겠지. 기억 틀렸고 니은 쭉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 일단 보류. 그래서 디귿 쭉 증가하고 있지 않지.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디귿 틀렸어요. 그 다음에 리을 쭉 증가하고 있죠. 위로만 향하고 있고 미음도 보면 애초에 뭐 증가 감소를 따질 수가 없지. 자, 이렇게 쭉 증가만 하고 쭉 감소만 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따져도 되고 하나 더 보는 건 이걸 보는 거야. 가로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하나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기억은 별개로 만나는 점 자체는 하나인데 대응되는 x값이 애초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디귿은 만나는 점 두 개지 생겨서 안 되고 미음도 만나는 점 두 개 생겨서 안 돼요. 근데 저는 쭉 증가하고 쭉 감소하는지 체크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니은이랑 리을 둘 다 최대값, 최소값이 딱히 안 생기는 걸 보면 니은도 맞고 리을도 맞네요. 아, 어디 보지? 그치. 그다음에 27번. 27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함수 f 중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 보면은 가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고 나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요 두 조건 합한 게 결과적으로 1대1 대응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인지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다. 1번부터 그려줄게요. 그래서 1번 보면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1차 함수는 어지간하면 대부분 1대1 대응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함수 나왔으면. 그래서 1번은 맞다. 2번 2차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건 꼭지점을 준 거지. 1,2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가운데 x가 1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2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함수도 전체적으로 다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3번은 언제나 5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것만 봐도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져야 되는데 항상 5라는 건 그래프 그려볼 필요도 없다. 다음에 4번은 절대값 함수인데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가르면 돼.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러면 얘는 사실 편하게 그냥 그림 바로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 가운데가 x는 0이고 여기가 y는 4. 생긴 게 약간 2차 함수 일자로 쫙 펼친 것 같이 생겼지.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그래서 식만 봐도 알 수 있어. 여기 증가하는데 감소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틀렸다.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사실 그릴 일이 없어서 알고 있으면 좋은데, x값 어느 값을 넣어도 값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도 되고요. 그래서 형태를 좀 알아놔도 된다. 5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쭉 증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 그래서 1번이랑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28번도 보면, 28번 좀 빠르게 풀어보면 2차 함수 안 됐고 절대값 함수 안 됐지, 식만 써봐도. 그래서 바로 거르고, x값 다른데 y값 계속 똑같지, 리을. 그럼 다시 리을도 거르면 남는 건 기억밖에 없네요.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좋겠죠. 31번. 1번 보면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어야 돼. 그럼 우린 1차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닌 애들은 다 걸러야 돼. 그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대1 함수라는 말은 일단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기는 해야 돼.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건 지금 여기서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면 돼. 그럼 일단 1대1 함수이긴 해야 되니까 쭉 증가만 하지 않는 친구들 바로 좀 걸러봅시다. 보면은 1번 감소하다가 막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해서 틀렸고요. 애초에 1대1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1번은 바로
바이바이 할 수 있고 2번 감소만 하고 있지 3번 증가만 하고 있지 4번 막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지 그래서 4번도 애초에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5번 1차 함수니까 무조건 1대1 함수의 1대1 대응이지 그래서 여기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친구를 고르면 되는데 얘는 지금 2번 보면 저 위 끝까지 저 아래 끝까지 뻗어 나가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어버리지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기도 하고 1대1 대응이야 이미 대응이기 때문에 답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도 1차 함수니까 당연하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3번 보면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어야 된다고 했는데 A 이후로 더 커지지 않지? 마이너스 A 이후로 더 작아지지 않지? 그래가지고 공역이랑 치역이 지금 다른 상태가 맞아가지고 3번은 정답이 된다. 그러면 32번 1대1 함수인 것이랑 1대1 대응인 것을 개수를 각각 찾으면 돼. 그러면 1대1 함수 먼저 보자. 기억 같은 거 x값 다른데 y값 계속 같은 거는 바로 없애줘야 돼. 1대1 함수도 아니다. 니은 보면 쭉 증가하고 있죠. 디귿도 2차 함수니까 1대1 함수 절대 아니고 디귿도 절대값 함수 1대1 함수 절대 아니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친구들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친구들 보자마자 바로 x 쳐줘야 돼. 그럼 이제 1대1 함수는 확정이 난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인 거 니은, 리을, 미음 전부 다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A는 3이다. 그럼 이 중에 1대1 대응인 것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얘 봐. 얘 위로 쭉 뻗고 아래로 쭉 뻗어 나가지. 그래서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니은. 그래서 니은은 1대1 대응인 것도 맞아. 리을도 보면 위로 쭉 뻗고 아래로 쭉 뻗어 나가서 얘도 치역이 실수 전체고 미음도 보면 위로 쭉 뻗고 아래로 쭉 뻗기 때문에 지금 1대1 함수인 세 가지 모두 다 1대1 대응이라서 B도 3이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계산해보세요. 이제 드디어 1대1 함수를 벗어나고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거 그냥 얘는 지금 x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 y값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x값을 내가 식에다 넣었을 때 요 y값들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요 다 함수긴 함수란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정의가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진짜 넣어보면 돼. 기억 보면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러면 y 중에 있지 1.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이 튀어나온 거야. 그지? 그 다음 1 넣어도 또 1이지. 2 넣으면 4지? 어때? 3개 다 넣었을 때 이 y값에서 튀어나오지. 요러면 함수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 돼요. 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보면 나머지는 한번 해봐. 리을 보면 리을 보면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란 말이야. 0은 이 y값에서 뽑아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리을은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나머지 이제 니은이랑 디귿이랑 미음은 직접 요 x값 3개 요 옆에 식에다 넣어가지고 요 y값이 튀어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함수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함수인 것 그래프상에서 찾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함수인 것이라는 말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이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 수직인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얘랑 그러니까 수직인 선, x축의 수직인 선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로선을 그으시면 돼요. 세로선을 그었을 때 얘랑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한 개가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봅시다. 자, 기억 보면 계속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하나지. 그래서 지금 내가 애들 수업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세는 게 아니고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세시면 돼요. 하나지. 하나. 그래서 이제 빠르게 좀 해보면 니은도 어떻게 긋던 얘는 좀 이런 걸로 그럴까? 다 만나는 점이 하나죠. 하나밖에 안 생겨. 너무 두껍네.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니은도 된다. 디귿. 애초에 만나는 점이 안 생겨버리지. 여기 선에서 만나는 점은 무한대개야, 무한대개. 그래가지고 디귿이 틀렸다. 리을은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 계속 하나지. 여기. 그래가지고 리을도 맞다. 그다음 미음 보면 원인데 만나는 점 지금 딱 봐도 두 개지. 모든 직선을 그었을 때 하나에서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얘는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요 끝에다 그으면 만나는 점이 막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 만나는 점이 하나여야 돼. 하나 됐다가 두 개 됐다가 이러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겠지. x를 정의역으로 하는 소함수. f는 g가 성립하도록 해야 돼. 봤을 때 다른 식인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 하면 33번을 다시 생각을 해봐요. x값을 내가 지정을 해주면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 x값을 내가 몇 개로 딱 제한을 두면 돼.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두 개를 그냥 진짜 같게 만들면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게 fx는 gx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3은 0이다니까 x가 1 아니면 3이라고 내가 고정을 시키면 되지. 그래서 얘는 이제 집합 기억해보시면 1이랑 3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집합 x 찾아도 되고
1만 넣어놔도 되는 거고 3만 넣어놔도 되는 거고 1, 3 이렇게 넣어놔도 되는 거고 그래서 3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이랑 3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인데 공집합 빼서 3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둘 중에 더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x에서 36번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 여기서 항등함수라는 건 결과적으로 말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y는 x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했던 35번은 2차 함수랑 2차 함수랑 같다고 한 건데 얘는 지금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같다고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가 x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고 x는 0 아니면 4겠네? 아니 인수분해도 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다. 위에 문제랑 똑같이 집합 개수 구해보세요. 면 39번 1, 2, 3, 5, 6, 7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a 1대1 대응의 개수를 b 얘는 많이 이제 바로 공식으로 해가지고 x y라고 할 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의 개수는 그냥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면 돼. 1이 갈 수 있는 y 값이 지금 3개씩 있지. 2도 3개, 3도 3개씩 있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딱히 걸린 조건이 없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27. b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보면 a가 대응되는데 b가 대응되면 안 되고 c도 대응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a를 먼저 보낸다. 1이 대응된대. 1이 대응된대 2가 대응되면 안 돼요. 3도 서로 다 다른 값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1을 만약에 대응을 시킨다고 하면 5, 6, 7 3개 다에 갈 수 있죠. 그래서 1이 대응될 수 있는 곳 3개. 1을 만약에 내가 대응을 시켰어. 그러면 2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은 2는 1이 대응된 데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 2도 만약에 대응을 시켰어. 그럼 3은 나머지 하나 남은 곳 말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곳 하나. 그래서 6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수업 때 배운 공식을 바로 그냥 써버리셔도 된다. 그럼 이거 더하는 게 답이 되겠죠. 40번 공식 써서 바로 해보면 함수로의 개수 보라색 자 a는 함수의 개수지. 빠르게 해주면 a가 갈 수 있는데 4개 b가 갈 수 있는데도 4개 c도 4개 d도 4개니까 4의 4제곱 b는 1대1 함수 순서대로 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a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4개 a가 하나 대응되고 나면 b가 갈 수 있는 데는 3개밖에 남지 않는 거. c가 갈 수 있는 데는 2개밖에 남지 않고 d가 갈 수 있는 데는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4, 3, 2, 1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는 생각해보면 상수함수는 요 x값 전부 다가 하나의 y값으로 갈 때지. 그래서 1로만 갈 수도 있고 2로만 갈 수도 있고 3으로만 갈 수도 있고 4로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4가지
요거 이제 각자 스스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42번. 그래서 요런 문제 때문에 그냥 그 수업 때 알려준 그 공식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살짝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문제가 바로 요 문제인데요. 보시면 자, 마일 0일이 x값이 될 거고 x는 a에서 뽑아온다니까 a에서 b로의 함수래. b가 y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얘가 x값이 될 거고 마일 0, 1, 2 얘가 y값이 될 거다서 조건을 보면 f-x가 f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대. 근데 지금 요 마이너스랑 그냥 x랑 얘네 대응될 수 있는 거 보면 x값이 만약에 x에다 1 넣으면 f-1이 마이너스 f1이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f-1이 결정이 되면 F1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F1이 결정이 되면 F-1이 결정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대응을 시켜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갈 수 있는 곳 5개. 아,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됐던 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F0이 마이너스 F0이 되니까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원래 값이랑 같으려면 함수값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0은 0으로 완전 고정이야. 그래서 0이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을 내가 만약에 하나에 대응을 시켰으면 누구를? 1을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어딘가로 보내놨으면 1은 갈 곳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1은 정해지는 거.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말은 마이너스 1이 결정이 되면 1이 결정이 된다는 걸 요거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 다음 43번. 또 풀 때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좀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쉽게 푸실 수 있다.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근데 얘 1부터 대응시켜 볼게. 조건이 지금 fx는 x보다 작대. f1은 1보다 작아야 되고 f2는 2보다 작아야 되고 F3은 3보다 그 다음에 F4는 4보다 작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F1이 대응될 수 있는 데는 1밖에 없지? 1보다 작은 수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F2가 대응될 수 있는데 2랑 1 해서 2가지. F3이 대응될 수 있는 데는 3이랑 2랑 1이랑 해서 3가지.
F4는 네 가지 다 대응돼도 되지. 그래서 네 가지서 여기서 이제 막 1대1 대응이랑 착각해가지고 막 1이 대응되는데 2는 대응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건이 없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원하는 조건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답이 되겠죠. 44번.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생각을 하면 돼.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가보면 f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줬잖아. 그래서 이럴 때만 함수값이 조금 겹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나 조건 x 플러스 fx는 짝수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개로 나눠봐야 돼. 만약에 x가 짝수라면 짝수 더하기 뭐가 짝수야? 이걸 생각해보면 짝수 더하기 짝수가 짝수지? 그래서 x가 짝수일 때는 fx도 짝수가 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홀수일 때 홀수 더하기 뭐가 짝수인가 보면 홀수죠? 그래서 이때도 x가 홀수면 fx가 홀수가 돼주어야 해요. 그러면 1, 2, 4, 5 짝수 따로 홀수 따로 볼게. 자, 1이 갈 수 있는 곳. 1은 홀수니까 1이랑 5밖에 못 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 두 가지. 만약 1을 대응을 시켰어. 그럼 얘네는 겹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 5는 1에 다시 갈 수 없어서 5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가지로 고정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가지. 그 다음에 짝수 보면 2가 갈 수 있는 곳은 2 아니면 4. 전부 다 가능하죠. 그래서 두 가지. 그래, 근데 홀수했을 때랑 같이 1을 만약 하나에 대응을 시키면 4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면 쉽다. 그 다음에 45번.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야. 그러면 뭘 빼주면 되냐면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A가 갈 수 있는 곳 EF, B가 갈 수 있는 곳도 EF, C가 갈 수 있는 곳도 EF. 그래서 두 개씩 있지. 그래서 원래 전체 함수의 개수가 2의 4제곱인데 우린 치역과 공역이 다를 때를 생각해보면 A, B, C, D가 전부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공역은 EF인데 치역은 2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역과 치역이 달라지지. 그래서 2한테만 몰릴 때
F한테만 몰릴 때 두 가지를 빼주시면 된다. 계산은 각자 해보세요. 마지막 문제인데 A에서 B로의 함수인데 함수값을 다 곱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요걸 생각하면 요걸 봤을 때 보통 딱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가 0, 두 개가 0, 뭐 세 개가 0, 네 개가 0, 다섯 개가 0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더하면 돼. 그렇게 다 더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얘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적어도니까 전체에서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언제 0이 하나도 안 나올 때 빼주면 되잖아. 그지? 0이 그거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식으로 바로 빠르게 좀 해보면 1, 2, 3, 4, 5 전부 다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요 세 개 아무 데나 대응돼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3의 5제곱. 근데 0이 하나도 없을 때는 0을 없다고 치고 봐야 돼. 그러니까 1, 2, 3, 4, 5 전부 다 대응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 거죠. 1도 두 개, 2도 두 개, 3도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하나도 없을 때는 2의 5제곱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정답이 될 거고 요걸로 테마 함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